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뭐, 왜 알아보냐? 탐구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, 저희가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.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었는데,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라는 걸로 세포호흡이 나눠졌다고 제 필기에 써져 있었는데, 산소호흡은 산소를 쓰기 때문에 완전 분해가 돼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. 무산소호흡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분해가 돼서 적은 에너지가 나온다. 저는 여기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. 왜 산소를 사용하면 완전 분해가 되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완전 분해가 될까?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. 며칠 몇 날 밤을 샜습니다. 어쨌든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에 대해 제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호흡에 대한 이문을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탐구를 준비했습니다. 잡설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, 생물이 유기물질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다.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. 그게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으로 나뉜다는데, 그 유기호흡이 이제 여기는 산소호흡, 산소를 사용하는 산소호흡이라고 볼 수 있고, 무기호흡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세포호흡이 생태계 전체에서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하네요. 대단하네요. 그래서 세포호흡의 과정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. 해당 과정, TCA 회로, 전자 전달계, 세 단계로 세포호흡이 나눠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해당 과정은 한자가 좀 쉬운 한자네요. 쉬운 한자. 풀 해자랑 엿당 뜻이 뭐냐? 당을 분해한다. 그럼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겠네요. 그리고 TCA 회로는 회로라면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.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어나겠구나. 그리고 전자 전달계는 이름을 보아하니 전자를 전달해서 어떻게 하는 거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.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 해당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와, 복잡하네요. 복잡하게 생겼는데 해당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죠. 첫 번째 단계니까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해당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죠. 탄소 6분자로 이루어진 포도당이 먼저 과당 2인산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 이유는 PGAL, 글리세린 알데히드 3인산이라는 PGAL 2분자로 나눠진 다음에 결국엔 피루브산이라는 최종 형태로 생산이 되게끔 하려고 이제 과당 2인산으로 만들어내는 건데,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목적 면에서 크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. 어쨌든 포도당이 두 개의 ATP를 사용해서 세포호흡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건데 왜 또 ATP를 쓰냐 이해해 하실 수 있겠는데, ATP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두 개의 ATP를 사용해서 과당 2인산을 만들어내요. 과당 2인산을 만들어내면 그 과당 2인산이 이 PGAL 두 개로 쪼개지는데,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NAD 플러스랑 NADH라는 중요한 효소가 있어요.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는 효소인데, 이게 NAD 플러스가 이제 PGAL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서 NADH로 변환하게 되고, 그 주변에 굴러다니던 인이 PGAL에 붙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DPGA, 글리세린산 3인산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여기서 만들어진 DPGA는
뭐 인을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뭐 두 개의 ADP와 여기 있던 인 두 개가 결합해서 두 개의 ATP로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피루브산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도 뭐 ATP가 두 개 사용됐고 여기서 두 개 얻었고 두 개 얻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ATP를 두 개 얻었긴 한데 뭐 굉장히 조금 얻었죠. 굉장히 조금 얻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? 아까 제가 궁금한 게 뭐였다 그랬어요.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? 산소를 안 쓰면은 왜 ATP 생성량이 적고 산소를 쓰면 ATP 생성량이 많냐? 그거를 이 바로 해당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해당 과정 자세히 보니까 산소 안 쓰죠. 산소 안 쓰죠. 그쵸? 근데 여기 세포 과정에서 세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산소 안 쓰고 이 두 과정은 산소를 써요. 그럼 딱 감이 오죠. 아, 무기호흡은 산소를 안 쓰니까 해당 과정만 거치고 끝나는데 유기호흡은 해당 과정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이 TCA 회로와 전자 전달계 과정까지 거쳐서 이 최종적으로 유기호흡이 끝나게 되는 거고 이 해당 과정에서 아까 ATP 두 개밖에 안 얻었죠. ATP 생성량이 적네요. 근데 이 유기호흡은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그 두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ATP가 뭐 두 개보다는 많이 나오겠죠. 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아까 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. 뭐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기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이었죠. 세포호흡이었죠.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과정만 거치게 되는데요. 이 유기호흡은 해당 과정에다가 그 TCA 회로와 전자 전달계 그 세 개의 과정까지 다 거쳐서 이제 ATP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 무기호흡은 아까 해당 과정 어떤 건지 잘 보셨죠? 두 개 ATP 소모해서 네 개 ATP 만든다. 별로 ATP 많이 안 만들어내죠. 그래서 무기호흡이 ATP 적게 만들어내고 유기호흡이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. 뭐 어쨌든 더 해보도록 하면은 뭐 무기호흡은 이제 아까 그 해당 과정에서 피루브산이 나왔는데 그 만들어진 피루브산에서 그 NADH가 피루브산에 전차를 주게 되고 피루브산은 젖산이 되게 됩니다. 이게 끝이에요. 무기호흡은 뭐 이거를 뭐 발효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뭐 무기호흡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기호흡은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죠. 그 피루브산이 먼저 이거는 이제 NAD 플러스 아까 봤던 과정처럼 NAD 플러스가 피루브산의 전자를 뺏어와서 NADH로 만들고 그리고 피루브산은 또 이 탄소 한 분자를 버려요. CO2의 형태로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세트산이 되는데 이 아세트산에 이제 활용점정 조효소 A라는 코A가 붙게 돼요. 그래서 아세틸 코A가 되게 되는데 이 아세틸 코A가 유기호흡을 이제 유기호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.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 유기호흡에서 아세틸 코A가 만들어졌잖아요. 그 아세틸 코A가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. 그 물이랑 이 아세틸 코A랑 옥살 아세트산이 만나서 이제 코A는 쭉 빠져버리고 이제 시트르산이 생성되게 되는데요. 시트르산이 생성되면은 또 시트르산은 물과 결합하고 또 이 탄소를 CO2의 형태로 버려버리고 NAD 플러스가 시트르산의 전자를 빼앗아 가지고 NADH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은 CO2의 형태로 탄소 하나 버려버리고 그 NAD 플러스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의 전자를 빼앗아서 NADH가 되고 이 과정에서 ATP 한 분자가 생성이 되게 되고 결국은 석신산으로 변하게 됩니다. 또 이 석신산은 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
FADH2에게 전자를 빼앗겨서 푸마르산이 되고, 푸마르산은 이제 물과 결합해서 말산이 되고, 이 말산은 또 NAD 플러스에게 전자를 빼앗겨서 옥살아제트산이 되고, 이 과정에서 또 ATP가 나오게 되는데, 결국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ATP가 한 분자, 두 분자 생성이 되고, NADH라는 중요한 효소가 한 분자, 두 분자, 세 분자 생성이 되고, FADH2라는 또 중요한 효소가 한 분자 더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. 뭐 결국은 그 아까 앞서 봤던 그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 둘 다 전자 전달계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여기서 ATP 두 분자밖에 안 나왔죠. 그 아까 해당 과정에서도 총 네 분자의 ATP가 나왔긴 했는데, 그 투자 비용으로 뭐 ATP 두 개를 썼잖아요. 뭐 그래서 뭐 결론은 뭐 1단계, 2단계에서 총 네 분자의 ATP밖에 얻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수많은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데, 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의 뭐 ATP 생성량 차이를 또 볼 수 있죠. 어쨌든 그 TCA 회로에서 이의가 있는 거는 그 NADH랑 NADH 세 분자랑 FDH2 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만들어지는 거 갖고 뭘 하느냐, 그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NADH 3개랑 FADH2 1개가 뭐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죠. 여기 있죠. 그리고 뭐 탈수소 효소라는 거에 의해서 뭐 미토콘드리아 외부막 주변에는 뭐 수소이온들이 굉장히 많아요. 수소이온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데, 그 여기 미토콘드리아에 징그럽게 생긴 걸 보면은 여기 꼬불꼬불한 거, 꼬불꼬불한 게 이제 좀 안쪽에 들어가 있죠. 내부막이라고 하고, 여기 있는 거를 외부막이라 하는데, 이 전자 전달기 과정은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 아까 TCA 회로에서 만들어낸 NADH라는 효소와 FADH2라는 효소는 그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전자를 전달해서 뭘 하느냐? 그 일단은 뭐 NADH는 1번 복합체랑 2번 복합체랑 3번 복합체랑 4번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, 1번, 3번, 4번 복합체에 전자를 전달을 해요. FADH2는 2번 복합체에 전자를 전달을 해요. 근데 이렇게 전자를 이제 복합체들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합체에 막전이 같은 게 이제 올라가겠죠. 약간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제 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복합체를 통해서 여기 있던 수소 이온들이 움직이게 돼요. 어디로 움직이냐?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로, 외부막 밖에서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로 이동을 하게 돼요. 복합체를 통해서. 왜냐? 전자가 전달됐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전자의 전달로 인해서 H 플러스가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그로 인해서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. H 플러스가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에서 농도가 많아지고, 여기선 상대적으로 농도가 적어지게 되죠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? 화학적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, 삼투, 뭐 이거 우리 빠삭하게 배웠죠. 어쨌든 이 화학적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게 ATP 합성 효소라는 건데, 뭐 이 ATP 합성 효소로 쭉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동그라미 같은 거 보이시죠?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약간 물레방아처럼 막 계속 막 돌아가는 건데,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주변에 있던 인산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ADP가 ATP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이 ATP 합성 요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.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어쨌든 그 수소 이온이 ATP 합성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인과 만나서 ATP로 생성이 된다. 대부분의 ATP는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. 약 34 ATP나 생성된다고 써있죠.
뭐 어쨌든 그 과정, 여러 과정, 해당 과정에서부터 뭐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바뀌고, 그 피루부산이 또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, 그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그 TCA 회로 과정에서 뭐 NADH랑 FADH2를 생성하고, 그 결국에 생성된 그 NADH와 FADH2라는 효소들이 이제 수소 이온을 내부막과 외부막 사이로 전달해 줌으로써 ATP 합성 효소가 ATP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네, 그래서 결론은 뭐 세포호흡의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가 결론이고요. 2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20분 동안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이러한 지식이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